오늘은 레이어 마스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는요, 흙과 백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흙과 백만으로 이루어져서 밝기 농도를 인식해서 작업을 하는데,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레이어 자체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레이어 마스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써야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네, 포토샵을 사랑하는 이미지 팩토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석입니다. 오늘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레이어 마스크 기능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기능들을 잘 쓰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레이어 마스크의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한 3가지 편 정도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레이어 마스크의 기본 이론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레이어 마스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우개 효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우개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효과만 일부분만 적용시킨다든가 일부분만 적용을 안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는요, 조금 독특하게도 검은색과 흰색, 그러니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인식해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같이 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저와 같이 따라서 한다면은 오늘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단어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웠다고 해서, 직역을 하자면은 마스크의 뜻에는 얼굴을 가리기 위한 혹은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라는 뜻인데요. 레이어를 그러면은 보호하기도 하고 가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생성하는 창 옆에, 바로 옆에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이것이 일반 레이어고요. 이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2개의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효과를 적용시키고 싶다면은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고 브러쉬를 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작업들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작업을 하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깔고 작업을 했는데 왜 작업이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을 받는데, 몇 가지 증세들이 있습니다. 일반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셨거나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증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셔야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3개의 레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3개의 레이어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흰색. 맨 위에는 검은색이 있고 중간에는 초록색, 아래는 보라색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초록색이 보이기 위해서는 위에 눈을 꺼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눈을 끄는 방법이 아니라 지우개, 이레이저 툴 E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지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그냥 지우기만 한다면은 다시 복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지우면은 컨트롤 Z만을 이용해서 되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업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레이어 마스크를 알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기능인 여기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옆에 하나의 레이어 마스크가 더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를 우리가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적용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칠을 하면은 효과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이 효과가 적용된 이유는 브러쉬의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 즉 전경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흰색이라면은 효과가 아무리 칠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검은색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게 되면은 뒤에 부분, 즉 검은색의 뒤에 부분인 초록색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우개랑 상당히 효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지우개는 우리가 한번 쓰면은 컨트롤 Z로 계속 돌려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반면, 이거는 검은색, 흰색을 인식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지웠다가 흰색으로 다시 칠을 하면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검은색으로 칠하니까 다시 흰색 부분들로 칠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 마스크가 필요가 없다면은 이 썸네일을 클릭해주고 딜리트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지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벡터 레이어 마스크이기 때문에 오른쪽 거는 쓰지 않고 우리는 왼쪽 것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레이어 마스크를 지우는 방법은요,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딜리트 벡터 마스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우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다시 칠을 해보면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초록색도 레이어 마스크를 설치해 주시고 또 지워주시게 되면 초록색도 지워져서 뒤에 있는 보라색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정확히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브러쉬 색상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검은색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즉 레드, 그린, 블루, RGB 색상 정보가 하나도 없고, B 밝기를 의미하는 브라이트니스도 0%라면은 RGB가 000이고 브라이트니스 밝기가 0%라면은 효과를 숨겨주는데 이용이 됩니다. 즉 0이라는 것은 효과를 숨기는데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은 검은색을 덮어서 가린다, 즉 먹물을 부어서 숨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흰색 백지장은 무엇을 칠하든 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용 중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경우에는 RGB가 255, 255, 255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용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파일을 같이 확인하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레이어 마스크 브러쉬 칠하기라는 레이어를 클릭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쵸?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브러쉬 버튼 B를 누르신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퍼시티가 100%입니다. 오퍼시티랑 플로우가 100%가 아니고 2%, 3%처럼 약한 상태라면은 칠을 해도 잘 효과가 적용되지 않겠죠? 둘 다 100%로 만들어주신 이후에 이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검은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글자들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살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버튼 X, 색상을 바꾸는 건 버튼 X입니다. 버튼 X를 누르셔서 칠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효과들을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효과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아니면 디자인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리터치를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그냥 검정색, 흰색으로만 칠하면은 나타나고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밝기에 영향을 받는다까지 우리가 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는요, 브러쉬를 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검정색이나 아니면 흰색을 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전부 다 효과가 적용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위에 있는 선택 영역
지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영역 지정을 제가 눈을 켜주고요. 눈을 켜주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 지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사각형 선택 도구 멀티 툴 버튼 M을 눌러서 내가 지워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컬러 검은색 컬러를 덮어 씌워볼 건데요. 어디에다가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검은색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씌워진 곳에다가 Alt키 누르시고 딜리트 누르시게 되면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가렸기 때문에 이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브러쉬뿐만 아니라 사각형 선택 도구 혹은 원형 선택 도구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라데이션 툴도 효과가 똑같이 적용되겠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위에 있는 세 번째 그라데이션 이용이라는 레이어를 잡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버튼 G 혹은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을 여기 있는 리니어 모양, 선형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었고요. 컬러는 검은색, 흰색을 인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검은색, 흰색을 선택해줬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로 점점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레이어 마스크는 그라데이션, 브러쉬, 선택 영역 등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오한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글자가 그림 뒤에 숨는 듯한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풍선 뒤에 글자가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글자는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내가 지우개로 작업을 한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작업을 지우개 가지고만 했다면은 수정 작업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다면 검은색으로 가려주고 흰색으로 나타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작업을 다시 빨리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볼륨에다가 제가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 해주신 다음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브러쉬 버튼 B 누르신 상태에서 이 부분 풍선에 가려질 부분들을 칠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는 스페이스바와 컨트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꿀팁을 드리자면요. 한 손은 작업을 해주고 한 손은 키보드를 잡고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바와 컨트롤을 누르면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 Alt키를 눌러주시면 축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페이스바 컨트롤 확대, 스페이스바 Alt 축소,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핸드툴, 즉 손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확대, 축소,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와 컨트롤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확대가 되고요. 좌측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좌우측으로 움직이시면 부드럽게 줌 인 아웃이 됩니다. 스페이스바 컨트롤 Alt키를 누르시면 축소가 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와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확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해주신 박잼마 모델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단축키를 직접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축키는 꾹 누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탁 누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와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은 흰색 브러쉬 버튼 X를 누르셔서 검은색과 흰색들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색, 흰색을 바꾸는 건 X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컬러가 지정이 돼 있다 하시면은 다시 버튼 D 누르시게 되면 흰색, 검은색 디폴트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X키를 누르셔서 다시 저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X키를 눌러서 흰색으로 나타내주고 다시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 여기 N 글자도 끝부분을 제가 브러쉬 검은색으로 잘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조금 작업을 해봤는데 벌써 작업물이 그럴싸하게 나오죠. 만약 이 레이어 마스크 툴이 아니라 지우개나 다른 툴이었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바로 다음 내용으로 조금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사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다른 사이트에서 사진을 구해 왔는데 같이 사진을 합성 작업을 해볼 거예요. 보라매 공원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하늘이 되게 이쁘죠. 이 하늘에다가 제가 이 하늘을 합쳐 볼 겁니다. 근데 여기들을 다 지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밑에 부분들만 조금 부드럽게 지워지면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흰색, 검은색 설정을 해주고요. 흰색, 검은색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지워진 것 같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다시 잘 지정을 해주시고 어색한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 어색한 부분들은 검정색 브러쉬로 다시 칠을 해가지고 하늘만 잘 합성이 되도록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지워주면서 아파트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건물들은 다시 브러쉬 크기들을 조정을 해서 괄호, 대괄호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엇나가게 되면 다시 버튼 X키를 누르셔서 흰색, 검은색을 바꿔주십니다. 흰색, 검은색을 바꿔가지고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하늘 합성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죠. 한 4가지 예시 정도를 들어가지고 오늘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오늘 지금 한 것들을 응용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리터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제 예제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지울 때도 이레이저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신다면은 다시 파일을 불러와서 또 재작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들이 좀 도움이 어떻게 많이 되셨나요?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은 밑에 있는 좋아요랑 구독을 조금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팩토리 여러분 감사합니다.